안녕하세요. 21년도 그 일산에 개발이 시행되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 도시공사와 이 사업에 대한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21년 1월 19일까지 한다고 해요. 이 기간에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해야 되겠죠. 이제는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늘 저희가 말로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. 일산은 이 일산 테크노밸리만 제대로 완성이 된다라 그러면 경제적 자족도시로서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가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산은 그동안에 이제 이 다른 지역과 달리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20년 10월, 11월, 12월 이 시점에 급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은 그동안에 이 조정지역이 주변에 있는 도시인 김포라든가 파주 이러한 부분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 상승이 높게 될 수 있는 이 일산 아파트 쪽으로 몰려서 그러한 현상이 더 컸던 거로 보고요. 또 앞으로 이 일산은 이 현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 사업들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24년 정도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올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게 아마 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지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만 갈 수는 없을 겁니다. 분명히 조만간 이 조정기가 분명히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 조정기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 우리는 관심 깊게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테크노밸리는 이 벚꽃동, 대화동 일대 85만 평이죠.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. 여기에 약 한 8,200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.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큰 변화가 올 거고 또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한다라 그러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제3기 창릉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GTX 노선이 창릉역 환승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죠. 이거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조정되고 하는데 이 창릉역이 생긴다고 해서 일산 아파트 쪽에 큰 무슨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없을 것입니다. 기존적으로 우리가 이 일산에 지금 이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CJ 라이브시티 또 방송 영상밸리 단지 또 이 제3킨텍스 이러한 것들이 2024년도가 되면 일산은 거의가 다 완공이 되고 마무리 작업하는 단계에 되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산에 큰 이 아파트 가격을 크게 떨어뜨린다든가 이러한 영향을 극히 적게 미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창릉 3기 신도시의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이 고양선이라는 이게 조금 노선 변경이 되는 것이죠. 세전역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서 기존에는 대곡역으로 들어가서 고양시청으로 가게끔 돼 있었는데 이 창릉에서 바로 화정역으로 가서 화정역에서
그 고양 시청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아마 길이가 상당히 단축이 될 겁니다. 이러한 그 노선 변경이 이제 이루어지고, 또 실상적으로 이 고양선이 식사역까지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컸었는데요. 또 그렇게 돼야만이 사실은 그 효과가 100%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식사동 그 지역에서는 트램으로 고양시청까지 와서 대곡역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. 이 부분을 보면, 지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. 창릉 3기 신도시의 창릉역이 환승돼서 생긴 부분이, 이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이 GTX역이 다시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, 이 창릉 3기 신도시에도 GTX역이 생김으로써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,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2007년도나 돼야 입주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. 늘 우리가 지역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늘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양선이죠. 이 고양선은 지금 여기가 식사 이제 트램이 생기는 것이죠. 이 고양시청이 이 부분이죠. 그리고 이제 이 대곡역, 이렇게 해서 이 트램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고요. 고양선은 이 세전역에서 와가지고 이 화정역에 한번 쓰고, 또 이 고양시청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철도 노선 변경이 발표나면서 이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, 특히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 고양선이 대곡역을 거치지 않고 화정역으로 와서 바로 고양시청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한 이 노선 변경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닌가,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 노선 변경은 크게 없는 거라고 보시고요. 또 이 GTX는 기존 이 대곡역에 생기냐, 순위 환승을 하냐 안 하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죠. 그렇지만 대곡역에는 분명히 환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보시면 대곡역 환승센터가 얼마만큼 커지고, 또 이 GTX역과 고양선에 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의 이 변화가 오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 작으냐, 이런 부분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일산의 이 개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가격 상승은 있겠지만, 분명히 조정 기간이 올 거라는 거, 이거를 꼭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고양시에 이제 21년도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테크노밸리, 또 이 GTX가 노선 변경이 약간 있었다는 거, 또 고양선 노선 변경이 있다는 거, 또 식사동에서 트램으로 대곡역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,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